안녕하십니까. 이구동성 교사학교의 청쌤, 이쌤 구쌤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신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해드리는 교사 톡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거는 친구가 없는 학생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친구 참 중요하죠.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중요하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좋은 친구들 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친구. 네, 좋은 친구. 그렇죠. 좋은 친구. 저희는 다 좋은 친구들이니까.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소외당한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왕따로 인해서 그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학급 내에서 소외당한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선생님으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역시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를 사귀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때때로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방법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멀리서 보고만 있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벌써 친해진 애들끼리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비속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드리는 행동들을 자기도 친하다는 행동을 이 친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는 이 정도로 친하지 않은데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로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관심사를 나누고 조금씩 시간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구가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서 결과적으로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를 좀 사귈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가끔씩 친구가 없는 친구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좀 사랑스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인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사실 저도 자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이들한테도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좀 역효과가 낼 수 있다는 걸 좀 경계하게 되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선 아이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다가 모전 활동이나 아니면 뭐 서클 활동이나 혹은 뭐 학급별 테마학습 같은 경우 있죠. 소풍같이. 이럴 때 그 아이가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쥐어주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이제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이제 친구들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모둠 활동에서 이 아이가 조금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모둠 활동에 참여를 하게 한다던가 뭐 학급별 테마학습에 뭐 관련된 우리 학급 가를 만들게 해본다든가 그러면 아이들도 저 친구가 저런 걸 되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잘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재능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좀 서슴없이 친해지는 광경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좀 뽐낼 수 있는 역할을 쥐어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이 친구에게 뭐 다른 학급 친구들과 좀 부딪힐 수 있는 역할은 안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지각 체크. 모둠장할 때, 모둠장으로서 뭔가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리더일 때, 뭐 이런 상황은 조금 경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보면서 학생들이 지금 잘 융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그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파악하니까 깊이 있는 상담이 모든 것에 다 전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학생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친구들이 소외를 시켜서,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래서 소외를 당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의도해서 본인을 소외시키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다가가고 싶은데 친구를 못 만드는 경우와 네. 스스로 친구 없는 걸 선택한 경우.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데 친구를 못 만든 경우에는 이제 또래 친구들이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게임을 애들이 하는지 그렇죠.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를 맺어봐라 라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을 소외시키는 학생이라면 그러한 너의 선택과 마음도 당연한 거라고 일단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제 교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시간이 흘러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너가 다가가면 돼 라고 이제 당연한 거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이제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혼자임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소외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 혼자 있는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친구에게 그렇죠. 야, 너 지금 되게 소외당하고 있어 라고 낙인을 찍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향적인 학생과 내향적인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외향적인 학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밝게 지내야 된다. 그렇지, 말하기를 활발해야 된다. 발표해야 네. 한다. 근데 실제로는 내향적인 학생도 자기 내면으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고독을 즐기는 학생도 분명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저희가 좀 명심해서 학생들 잘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교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소외,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학생들을 대할 때 좀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